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와 또 전단 살포 사건 발생 이후에 극도로 예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이요. 오늘 정오경에 경의선과 또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정은이 직접 등판을 해서 국방안전협의회까지 소집을 했다고 하죠. 네, 이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북한이 정오쯤에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는 겁니다.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경의선인데요. 폭파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흙먼지가 일고 폭파 연기가 일어서 화면이 아주 뿌옇게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고 경의선뿐만 아니라 동해선 폭발하는 장면도 있는데요. 지금 검은 연기가 치솟죠. 동해선 일부 구간이 폭파하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경의선과 동해선 이북 일부 구간인데요. 우리 군은 이 폭파에 대해서 감시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이 남북을 잇는 육로를 끊어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는데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주변에 지뢰를 매설했고요. 가로등이랑 철로도 없애고 부속 건물도 철거해왔습니다. 오늘 연결도로를 폭파한 이건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겠다 이런 의도일 겁니다. 요새화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려는 거죠. 지난주에 견고하게 요새화 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밝힌 지 6일 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도로를 폭파한 거 말고도요,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군과 정보당국, 대남 공작기관의 수뇌부들을 한데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이 협의회에서 모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납 공작 업무를 총괄하는 리창호 정찰 총국장이 참석해 보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무인기 침투 사건의 배후가 남측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 장면인데요. 조선중앙통신은 일면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협의회를 소집했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공개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네, 김정은이 국방안전협의회를 소집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회의가 뭐냐면요. 한국의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겁니다. 이 국방, 안보,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회의인데요. 이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이렇게 주장한 지 사흘 만에 김정은이 나선 겁니다. 북한이 그만큼 이 무인기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보고를 받고 나서 군사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또 정치, 군사적 입장도 표명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김정은까지 직접 나선 건요. 북한 수뇌부가 정말 위기감을 느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북한 주장만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3차례가 떴습니다. 다만 누가 무인기를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특히 무인기가요, 김정은 집무실 위로도 지나간 걸로 알려졌거든요. 이 김정은 집무실 위라면 평양 핵심 지역인데 사실상 방공망이 뚫린 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좀 나오고 있죠. 이거 북한의 자작극 아니냐, 북한의 자작극 소행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떤 것도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전 기자가 말한 것처럼 실제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3차례 뜬 것은 맞습니다. 정보 소식통이 저희에게 3일과 9일 또 10일 3차례 뜬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조선중앙TV에선 지난 8일, 그러니까 무인기가 뜬 지 닷새가 지나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3일 뜬 무인기를 인지했다면 이렇게 북한이 닷새가 지나서 남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이런 태도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무인기가 뜬 걸 뒤늦게 알아차린 거 아니냐, 북한의 정보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북한이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인기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군의 무인기와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이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요. 북한이 공개한 평양 침투 무인기 사진을 정밀 분석해 봤더니 우리 군 무인기와 유사하지만 이 날개 뒤로 보이는 동체 비율이 더 짧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무인기 부품을 보면요. 3D 프린터
프린터로 제작된 것 같은 흔적이 식별된다면서 이 수제로 조립한 제품으로 파악이 된다고 했습니다. 역시 우리 군의 무인기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이 오늘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런 델타 비슷한 형태의 모양은 민간용에서나 군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모양은 있는데 자세히 보면 개발자들이 만든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런 것을 만약에 저희가 만든다면 3D 프린터로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엄청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미국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실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김여정이 쓴 단어들 아주 과격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 쓰레기들이라는 걸 명백히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똥개에 빗댔는데요. 핵 보유국의 주권이 미국 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해 침해당했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서 막말로 한국이랑 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 미국을 싸잡아서 비판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고가 먹히지 않아서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미국을 소환해서 확전 분위기를 잡으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러시아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중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면서 우리 한국 정부를 비판한 겁니다. 우리 외교부는 즉각 대응했는데요. 러시아 외무부가 사실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두둔하고 나섰다며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속보가 방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낸 것 같은데 이 한국 군부 깡패들이 도발 주범이다 이런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담화를 냈다고 하는데 이번 무인기 사건이 북한이 계속해서 사건을 더 키우려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 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